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그런 내용인데 야당 내 강경파와 친명계 의원들이 특검법으로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 수사를 물타기하는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맹공을 펼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 네. 같고요. 그 예고편이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약한 고리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주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것도 경험했었고 이제 그런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내밀하게 뭔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높고요.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기존에 뭐 그런 꺼리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꺼리는 제가 보건대는 이미 많이 제공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특히 그 꺼리들 중에서 이 집권 이후에도 그런 꺼리들을 제공한 것이 저는 굉장히 패착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예. 뭐 건진법사가 뭐 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인테리어 공사, 관제 인테리어 공사에 뭐 관련된 사람들이 네. 뭐 다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취임식 때 초대받았다. 이 꺼리들이 이렇게 막 지금 산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호재인 거죠. 이거 그냥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고 이걸 잘 활용하면 민심을 더 좀 이제 윤석열 정부로부터 이탈하도록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잘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앞으로 잘 활용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일단 틀을 만드는 그런 네.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이 특검법 발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종호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은 네. 상당히 그 대중적으로 비판적 요소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3건의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수사에 대해서 진척이 별로 없어요. 국민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또 매컨대 또는 뭐 조사는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한 수사라든지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부인 되신 김혜경 씨 이런 수사는 막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특검법 발의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나 경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당론으로 채택돼서 정말 패스트트랙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그 뒤에 문제예요. 발의 자체만으로도 여론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당선된 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를 안 하는 거냐.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과연 그게 사실인가? 예. 이런 이제 비판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법 발의라고 하는 건 정치적 행위이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발의만으로도 현 정부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을 여론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또 활용하는 데는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검법을 상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사위원장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특검 추진이 한계가 있을 거란 우려. 그래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패스트트랙 진성준 의원이 이걸 통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거기까지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뭐 패스트트랙으로 당연히 이제 갈 거다라고 네. 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밀어붙여서 손해 볼 게 별로 없는 사안이에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야말로 김도읍 위원장이 나서거나 또는 국민의힘이 뭐 전당 차원에서 나서서 이거를 막 방패 막이를 하고 그러면 여론전하기는 훨씬 더 좋죠. 예. 그러니까 예. 프레임 걸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안 그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예. 그럼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거는 건 굉장히 이제 쉬운 거고 네.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더 완강하게 이걸 안 처리 안 해주겠다라고 버티면 버틸수록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속된 말로 더 신나는 거죠. 네. 정치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김도읍 위원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방탄 이런 식으로 가기는 좀 실제로는 어려울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이권 개입에 나섰다는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합법적인 절차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 해명이 대통령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잘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네네. 왜냐면 너무 수주 계약이 많아요. 그것도 쪼개기로. 예. 예를 들면 지금 관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그렇고 리모델링 공사하고 공사하면서 몇 개 업체들이 수주 계약을 했는데 그 수주 계약이 짧게, 왜냐면 얼마 이상이 넘으면 수주 계약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이례적인 건가요? 그렇죠. 이례적인 거죠.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사실은 기존의 어떤 중견 그룹 정도 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그 경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보통 하거든요. 네. 관급 공사를 따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기업도 아니고 일반 회사나 아니면 일반인들에 대한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네. 공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실력이나 아니면 경력 또 경험 그다음에 실적 이런 부분이 갖추어진 회사를 찾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커버나 콘텐츠 관련된 업체에 뭐 인테리어 했던 회사라든지 협찬을 했던 회사,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걸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근데 소위 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합리적 그죠? 의심을 하는 거죠. 당연히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연관성이 없는 분이면 모르고.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또는 공사 경력이나 관급 공사를 했던 경력이 있는 업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경력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고, 어제 이제 그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 나온 분들이 말씀한 걸 보면 그냥 문제 없다고만 얘기하시지 구체적으로 왜 문제가 없는지, 네. 이분들이 정말 능력이 있고 그만한 실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이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혹을 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분들이 왜 수의계약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관급공사, 이렇게 중요한 관급공사를 경험이나 그다음에 실적이 부진한, 또 없는, 별로 없는, 뭐 약간 있는 이런 회사에 맡기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간다 그래도 밝혀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 김건희 여사 논란이 이어지자 여당 내부에서도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잘못한 거는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당이 공격할 거리. 지금 취임 초기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아해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임기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리를 안 만들기 위해서 뭐 그야말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아는 또는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이 들어오면 배제를 시키는 게 일반적이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수의 계약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네. 뭐 저는 사실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건 집권 후반기에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흔히 하는 얘기로 예. 뭐 선거 때 이제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네네. 많죠. 그런데 임기 초반부터 이걸 집중적으로 챙겨주고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예. 그리고 이 직접 뭐 대통령실에 채용한다거나 대통령실 뭐 공사를 뭐 맡긴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네. 보통은 이제 이 집권하고 나서 그런 그 구성이나 초기 구성은 국민들한테 가능한 한 흠잡히지 않게 이렇게 보통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정부에 보면 이제 산하기관도 있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민들 눈길이 덜 가는, 언론의 관심도가 덜하는 그쪽에 뭐 자기가 좀 신세졌던 사람들도 이렇게 뭐 이른바 낙하산 태워서 보내기도 하고. 아예 외면할 수는 또 없는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은 국민들도 어느 정도 네네. 용인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예. 자, 근데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은 것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하고 이건 네. 굉장히 결정적으로 잘못한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록들 어디 갑니까? 기록으로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뭐 숨길 수도 없는 거고 이걸 또 다 삭제시켜 버리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앞으로 두고두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종훈 평론가님 고맙습니다.